네, 반대책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플룻이 딱 한 개가 있다면 가장 플룻을 연주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는 분배적 정의이죠. 가장 플룻을 불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나 가장 가난한 사람이거나 가장 사연이 딱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 플룻 연주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찬성 측은 난민 신청자의 대다수가 실제 위험에 처한 난민이라는 점을 전제하며 이 토론에 임했습니다. 그러니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위험에 처한 난민이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난민 신청자의 대다수가 실제 위험에 처한 난민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실증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자연과학에서는 특정 이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럴듯한 심증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른다 또는 알 수 없다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저희 반대측도 난민 신청자의 실체를 안다고 확언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허위 난민 57명의 국내 유입을 시도한 브로커가 실형을 받았을지라도 난민 재판 판사들의 63%가 실무 경험 후 난민 신청자 대부분이 허위 난민이라고 인식할지라도 물증이 아닌 오직 진술에 의한 증언도 증거로서 인정하는 난민 재판의 난민 승소율이 1.1%이더라도 우리는 난민 신청자의 실체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도 난민 신청자의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 사실은 오직 난민 신청자 당사자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반대측은 난민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모든 정책에 동의합니다. 그것이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구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고 진짜 난민만을 받아들여 지원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정 수치를 목표하고 그 수치에 한참 못 미치니 그 수치를 높여야 한다는 찬성 측의 접근 방식에는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 중 만약 실제 난민이 소수라면 목표 수치의 달성을 위해 그저 한국에서의 체류 연장과 경제활동을 목표로 하는 난민도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네, 난민을 적극 수용을 실천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독일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습니다.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16년 독일 켈른에서는 1000여 명의 난민 신청자들이 광장에 있는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집단적 성범죄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시리아 출신 난민이 출근 시간 지하철에 폭탄을 설치해 29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난민 수용에 있어 엄밀성과 정확성보다는 포용성을 앞세워 국가 정책 기조로 했을 때의 부작용이죠. 그런 결과 유럽 국가 대부분이 현재 반난민 기조로 선회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우리나라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의 위장 난민 테러 사건 등으로 인해 난민에 대한 한국 국민의 여론은 악화됐습니다. 안 그래도 외국인에 대한 수용성이 낮고 인종차별 문화가 사라지지 않은 우리나라는 아직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난민과 무슬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외국인에 대한 수용성이 점차 높아진 후에 난민 적극 수용을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끝으로 저는 국가의 역할을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생활고에 허덕이는 소외 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정부는, 정책은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자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겁니까? 해외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긴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